아까 벌칙에 있으니까 80선 벌칙을 해가지고 감을 한번 익혀 보겠습니다. 717에 80선입니다. 80선 95페이지입니다. 적중 예상 문제 80선입니다. 법률만 법행거 95페이지 한번 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오랜만에 이제 법적으로 보니까 뭐 틀릴 수도 있고. 2번 볼게요. 농수산물법 5조 포존국액 범위에 따른 행정명령 등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위반 중에 나누어 행처분 중 3자 위반 시 3차 위반입니다. 포시정 6개월 기준이 되는 것 설명합시오. 너무 두루뭉실한데 이거 보완을 할 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금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존국액법의 개념, 일단 개념을 먼저 적으셔야 되거든요. 상품성 항상 등이다 법 5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등급국액은 특상 보통으로 이렇게까지 나누고 포장국액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았습니다. 시정명령의 일반 기준은 각 처분의 시정명령 인정 취소 등록취소 중 하나의 위반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나서 횟수는 최근 1년간이다 이런 말을 적었고요. 시정명령은 개별적 기준 해가지고 내용물에 다르게 포시했다든지 가장된 포시 정지 1개월, 포정지 2개월, 포정지 6개월, 1차, 2차, 3차 위반 이런 식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누는데 좀 더 보완하기도 하고 한 페이지 넘겨 보시겠어요? 이걸 좀 더 명쾌하게 답을 내야 되는데 박스가 있잖아요. 이 박스를 5조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조가 보면은 아까 말대로 벌칙도 있고 벌금 있고 과태료 있고 시정명령이 있는데 시정명령을 이런 식으로 내면은 어떻게 우리가 2차를 준비하든 1차를 준비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의무 포시 위반에 누락된 경우는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시정명령 포시정지 1개월, 포정지 3개월 이 암기가 참 어려운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2차가 놓을 수 있겠구나 이런 개념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야 또 감을 잡을 거니까.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아까 한 겁니다. 농수산물 분지관리법령상 과태료 일반 기준이다. 과태료 기준이 1차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부과 대상 두 가지를 적으십시오. 이제 무슨 말은 뭘 물어본 거 알겠죠? 아까 전에 보면 1000만원 알로가 있고 100만원 알로가 있는데 1000만원짜리는 그 중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뭐 조사를 기피했다든지 서로 제출 안 했다든지 이거고 5만원, 1000만원은 유전자 변형에 의해서 포시 방법에 어긋다든지 방법을 다르게 했다든지 그리고 그 문제고 그리고 위에는 잡다한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시행령.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란 행정질서벌로서 정보 제공정 신고 의무 위반과 행정 목적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행벌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07년 7월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 구제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는 것만 적으십시오. 횟수는 최근 1년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둘 이상의 경우는 시정명령 인정 등록시 하나의 기준을 잡고 다른 무거운 걸 때는 무거운 걸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일정한 경우 경감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요. 법 19조 품질 인정 관련 보고 점검 위반 58조 유전자 변형 수산물의 조사 거부는 이렇게 들어간다. 아까 전에 포시만을 관계됐을 때는 5만원, 1000만원이었죠. 그죠? 1억 초지 등록을 한 자가 변경 신고했대 시 등록을 한 자가 포시를 하지 않은 경우 사입조항의 지리적 포시 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인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다. 제가 맞고 안 맞고 이런 개념으로 잡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에 부과되는 구정은 이제 처음에 볼 때는 형님 무슨 처음 볼 때는 뭐야 이렇게 눈에 띄었잖아. 이제 눈에 들어오죠. 눈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럼 5만원 1000만원 뭡니까? 유전자 변형의 포시 위반 방법을 어겼을 때라는 얘기를 하고 싶는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의 일반 기준을 가능하면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처분을 받은 경우 등이다. 이런 말만 쓰면 됩니다. 더 이상 안 적더라도 하나만 적으라는 겁니다. 개념. 대상. 유인자 변행 수사물 포시하지 않고 방법 위반. 딱 그대로 놓았죠. 유인자 변행 수사물 상당의 가트로 부과 기준 포시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나서 위반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또 나눴습니다. 포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포시를 하지 않은 물량의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 가격 곱하는 거 맞죠? 곱한다. 그리고 이를 모른다. 그러면은 평균 가격 맞죠? 평균 가격 불산정 시 30% 가산. 가트로 부과액 5만원 최소 단위 5만원 이상은 1000원 미만은 버리고 부과 시 1000만원 초과할 수 없다. 그대로 맞죠? 방법을 위반했습니다. 상단일의 기준에 부과금액의 50% 부과 50% 감해주네요. 최소 단위 5만원 5만원 이상은 1000원 미만은 절삭해 가지고 부과 없애버린다. 이런 말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갔지만 1차든 2차든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설입니다. 97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농수산 분지관리법령상 가트로 부과 대상을 1천만원 100만원 이하의 가트로 대상이 있다. 100만원 이하의 가트로 대상을 적고 실질적으로 시행령 부과 기준에 1차, 2차, 3차 위반 설명해라. 제가 참 이 문제 잘 만들었죠.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답 보겠습니다. 가트로 일반 기준 법령상 1천만원 이하 기준은 상당 100만원 이하 구중에 모두 대상이다. 시행령 유인자 변행 포시방법 위반자는 5만원, 1000만원. 그 외에는 1차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간단하게 일단 적었네. 뭔가 모르게요. 그 다음에 가트로 100만원의 가트로 지정에 의해서 이런 말 적었네요. 7선 75에서 양식지 가축 사육 보고를 하지 않았다. 시행령상 가트로 부과 기준 가축을 사용하면 1차 7만원, 2차 15만원, 3차 30만원. 거짓 보고했듯이 1차 7만원, 15만원, 30만원. 똑같죠? 똑같은데 두 개를 적은 거예요. 양을 채우려고. 이것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안 되면은 밑에 것만 이렇게 적었습니다. 겉으로 일반 기준 요거 적어놓고 띄어놔도 돼요. 띄어놔도 되죠. 일반 기준은 내용을 안 적고. 그렇죠. 일반 기준은 제가 이제 적어도 원래는 적어둬야 되는데 못 적었잖아. 그러니까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을 기준이다. 뭐 이런 말만 적으라는 말 몇 마디만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1년 그 겉으로 일반 기준 적고 하는 것도 그게 맞죠. 그게 낫다. 맞죠. 근데 이제 이 정도가 이제 그 벌칙은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 이제 벌칙은 감을 잡았죠. 그 다음 잠깐 게시 보시면요. 이제 2편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볍게 찾아보겠습니다. 329페이지 한번 내보시겠어요? 329페이지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이제 그 손으로 적은 겁니다. 2차 2편인가 3편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2편. 농산 분지관리법상 5조 보증국에 따른 행정명령 위반 시 시정명령 위반 행위에 따라서 하는 행처분율 3차 위반자 포지정지 기준이 되는 걸 설명하십시오. 저도 지금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적었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한번 봐야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한 거 3번. 이걸 다 적어야 됩니다.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00만원 가트로 대상 두 가지 이상 적으십시오. 5종류입니다. 가트로 일반 부과 기준, 뭐 가트로는 어떻고 저떻고 이런 식으로 뭐 적었습니다. 일반 기준 밑에 횟수는 최근 1년간 위반 행위로 행처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렇게만 받은 경우 등 이렇게만 적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 적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 밑에 이제 1차 100, 2차 200,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부과 대상, 법 19조 품질인정 관련 보고 점검 위반 시, 법 58 유전자 변행 수산물의 조사 거부 등 이륙차지관리 등록을 환자가 변경 신고했듯이 환자가 포시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항의 지리적 포시 시정에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이런 게 적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걸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옆에 4번입니다.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에 부과되는 구정을 설명하세요. 가토로 일반 기준.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받은 경우 등 적용한다. 이 말만 적고 다른 거 기억 안 나면 빼도 됩니다. 물어보는 거는 밑에니까. 그래서 윤자 변행 수산물의 상당 가토로 부과 기준에서 포시를 하지 않은 경우와 방법을 위반한 경우 두 가지가 있었죠. 물론 이거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니까. 그래서 포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판매 가격 곱한다. 그리고 판매 가격을 모를 때는 평균 가격 한다. 그죠? 판매 가격 곱하고 판매 가격을 모를 때 동일 2개업소의 동일 판매 가격 평균 가격을 모르면 매입 가격의 30%. 가토로 부과는 5만원 최소 단위고 5만원 이상은 1000원 미만 버리고 부가시 1천만원 추가 못한다. 이렇게 했고요. 포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는 상당 기준에서 부가의 50% 부가 방법을 위반한 거 조금 좀 깎아줍니다. 최소 단위는 5만원이고 5만원 이상은 1000원 미만은 버리고 부가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자, 이건 1차는 2차는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갔습니다. 5번입니다. 1천만원 이하 100만원의 가토로 대상이 있다. 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가토로 대상을 적고 실질적으로 시행령상 부과되는 1차, 2차, 3차를 적으십시오. 100만원 이하를 적으라는 겁니다. 포인트가. 일반 기준 못 적어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가토로 대상 지정에 의해서 법 따라서 양식 시설에서 가축 사육 시 그리고 보고를 하지 75조 법 등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에 생산 당업자 가토로 부과 금액 가축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시 7만원, 15만원, 30만원 거짓 보고했듯이 7만원, 15만원, 30만원 이걸 어떻게 적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100만원 이하인데 양식 관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지만 둘 다 7만원, 15만원, 30만원이다. 이 기준을 적어 주시고요. 자, 마지막 3편 들어가 보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5분대로 적은 겁니다. 438페이지. 어떻게 적은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적었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이건 오타가 있어도 오타 못 바꿉니다. 이거는. 적정 문제 법 5조 포정구역법 지정명령 등은 3차 위반 시 포지정지 6개월 기준 포지구역법의 개념 해수장관은 농수산물의 상품성 향상 등을 위해서 그밖에 못 적었습니다. 그죠? 시정명령 위반 기준 각 처분 기준이 시정명령 인정 취소 등록 취소의 경우 하나의 위반으로 본다. 3차 위반 시 포지정지 6개월 기준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 포시나 가짜는 포시한 경우 1차 위반은 포지정지 1개월, 2차 위반은 3개월, 3차 위반은 6개월. 이거 아까 전에 박스 안에 있었죠. 제로일 거 그죠? 거기입니다. 생산이 곤란한 경우 포준구역품 출하 등 1차 위반 시 바로 포시정지 6개월 때 끝.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갑니다. 가토로 일반법 기준에서 1차 100만원, 2차 200, 300만원 적어라. 일반 기준 횟수는 최근 1년간 적용된다. 그 다음에 1차 100만원 밑에가 들어갔습니다. 농수산물 품질 딱 띄운 것도 보셔야 됩니다. 농수산물 품질 관련 19조 품질 인증 관련 보고 점검 등 위반 시 법 58조 이하 유전자 변형 수산물의 조사 거부 등 이력 조직 관리 등록을 한 자가 변경신고 혜택 등록을 한 자가 다 땅땅 치고 있잖아. 뭐지 그저 시간에 이렇게 등록을 한 자가 포시를 하지 않고 40조의 지리적 포시 관련 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끝. 이렇게 왜 2, 3은 띄웠어요? 너무 이렇게 보기가 안 좋으니까 띄워버린 거죠. 항상 적을 때는 교수들이 본 시각을 좋게 딱 붙인다 생각하고 빡빡해져 버리잖아요. 위에 보면은 점검등 위반도 그 가입해가 적고 하니까 보기가 성그럽잖아요. 띄우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붙였다면 더 보기 싫겠죠. 5개 이상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띄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편하게 띄우십시오.
5만원 이상 뺀거 100만원 이하의 가 들어옵니다. 간단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윤자 변수사물의 가트로 부과 기준, 포시를 하지 않은 경우, 포시하지 않은 물량의 적발 당일 해당 영업소의 판매 가격 곱한다. 포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50% 부과, 최소 단위 5만 이상 1000만 이하 대상. 윤자 변수사물의 포시를 하지 않은 경우, 방법을 위반한 경우, 비교, 원산지 포시에 관한 법률 32고, 이거 왜 이렇게 뒤에 붙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대로 못 적었네. 5만원 이상, 어? 5만원 이상, 1000만원 동그라미입니다. 아, 그거하고 같네요. 맞네. 그죠. 5조 1항이면 포시 대상을, 원산지 포시를 안 하면은 5만 이상 1000만원. 5조 3 같으면은, 포시 방법, 해수불행과 공동불행 어겼을 때, 맞아, 원산지 포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수산물 어겼을 때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같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도 보니까 100만원 이하의 시행령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태로 개념 지정해역 100만원 이하 가축 사육 보고하지 않았다. 그 다음 밑에 세부 기준 가축을 사용 경우 1차 위반 7만원 15만원 30만원 거짓 보고 1차 7만 15만원 30만원. 그러니까 100만원 이하지만 가축을 사육이든 거짓 보고 했거나 7만원, 15만원, 30만원 똑같잖아요. 근데 그걸 간단한 쓰는 것보다도 이렇게 나열도 쉽게 봤다는 겁니다. 나열도 쉽게 봤다. 그러니까 정한되면 이게 나열을 시켜서라도 쓰는 것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보기가. 그 이게 방법이 낫지. 근데 그 칸을 쳐가 하는 것도 괜찮아요. 간치도 되죠. 그거는 이제 듣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 식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온집의 그 뒤에가 그 페이지에 온집의 저거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498페이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까 형님 그 전처리 얘기를 좀 모아서 보겠습니다. 음. 80편입니다. 제품 예산 문제. 그러니까 오늘 특강이니까 시간이 좀 가가지고 여유있게 해가지고 좀 하는 겁니다. 원료 전처리 과정입니다. 수산물의 특성, 가공의 제조 목적을 적어야 되는데 못 적었습니다. 시간상. 전처리 이유, 전처리가 포인트니까. 상품 제품에 따른 전처리를 한다. 목적, 품질 저하 억제, 운송 보관 편리성 등. 동결과 해동, 드립 등 전처리하면서 수산물 신도 유지를 위해서는 동결 공정이 필수적이다. 이후 가공 단계에서 해동을 거쳐야만 제품이 완성이 된다. 해동 시 드립 손실도 감안해야 된다. 어째 처리, 라운드 세미 드레스, 아가미 대장 제거, 드레스 우리 제거, 펜 드레스, 꼬리 지름이 제거, 어육 처리, 필렛, 어체를 입힌뜨기, 라운드, 그라운드 등 이렇게 적었어요. 그라운드 같으면은 라운드가 아니라 그라운드가 그게 있거든요. 그 살쟁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몇 페이지예요? 498페이지 어체 처리입니다. 전처리 한번 이렇게 이제 놓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왜냐면 물어보는 게 전처리였잖아요. 왜 전처리를 하느냐 이제 이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품질 저하라든지 유시행 경제, 직업 창출 효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처리를 하다 보면 동결, 해동, 드립이란 과정이 필요하고 가공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어체 처리와 어육 처리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차가 나왔지만 라운드 세미 드레스, 펜 드레스 그러면서 가로치가 가운데 아가미 내장 제거, 머리 제거, 꼬리 지르내미 제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어육 처리, 필렛 작년에 이게 사회 2차 문제였죠. 자, 499페이지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게
정밀 검사 중 일반 세군 검사 하나 외우십시오. 작년에 놓은 문제고. 수산물에 이제 이거 뭐 일반 세군 검사인데 수산물의 특징을 갖다 이었어요. 수분의 함량 60% 이상 질적 성분이 있다. 품질관리법 88조 이상의 검사가 있다. 가공품의 검사 방법은 서로 갖는 정밀 검사가 있는데 정밀 검사 중 일반 세군 측정법은 포준평가법, 건조필름법, 자동화하는 착수법 이게 작년에 놓은 겁니다. 이게 그죠? 일반 그러니까 포준평가법은 17년도 놓았고요. 일반 세군 측정법 3개 적어라. 포준평판, 건조필름법, 자동화하는 착수법 3개 적는 거 작년에 놓았습니다. 그래 일반 세군 측정 기본 방법 포준평판법 포준 안전 배치에 검체를 혼합하여 응고시켜 배양후 발생한 세군 진앙수를 계산하여 검체 중에 생분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하 생략 것 아는 척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작년에 이제 일반 세군 측정법을 적으라고 했으면 3개만 적기는 문제 아니고 저 같으면 이런 식으로 뭐라도 더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장군입니다. 대장군 군 검사 방법입니다. 수산물 특징, 가공품의 검사 방법, 대장군의 개념. 그란 음성, 무압포성 강군으로 유당을 분해하여 가스를 발생하는 모든 호기성 또는 통성, 행기성 세군을 말한다. 방법. 정성실험, 대장군군의 유무검사, 유당배치법, 추정, 확정, 완전실험, 작년에 놓은 거죠 이게. 정량실험, 정성실험, 최악수법, 최악수학, 이론상 가장 가능한 수치를 말하며 동일 희석 배수의 실험 용액을 배치해 적중하여 대장군군의 존재 여부를 실험한다. 끝. 이렇게 적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알아도 못 적습니다. 여기까지가 작년에 다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올해 예상이 되는 건 65문입니다. EPA DH입니다. 이걸 어떻게 적을 거냐 좀 더 보완을 하긴 해야겠지만 개념 기름 성분이 많은 불포화 지방산 중 오메가3를 특히 중요하게 취급한다. 다른 말을 적어도 됩니다. 저는 개념을 뺐고요. EPA는 탄소 20개, 이중계랍 5개, 25입니다. 기능, 면역력 강화, 항암 효과,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동맥경화 예방 효과. DHA 226입니다. 그죠? 226. C 20 N 뭐 5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죠. 그래도 적어도 되죠. 말 예, 그래도 됩니다. 이중계랑 N5, N 그 대시 6 이렇게 적어도 되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C22 이중계랑 6개, DHA는 당뇨, 암 등 성인병 예방, 학습 능력, 정진 시력 향상. 수산식품 함유 중 치질의 구성은 포화와 불포화는 20대 80이 있답니다. 포화지방산이 80이 많다네요. 끝. 이렇게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는데 이렇게 이제 자꾸 적으려고 노력했고 저도 시험 대건 예상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럼 올해는 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인차는 나왔거든요. 불포화 지방산. 그 다음에 이제 66번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수산물 검사 중 간능검사, 간능검사 교수들은 성상검사라고 합니다. 행태, 공통 설명하시오. 수산물 특성, 근거, 검사 방법, 서로 간능검사. 수산물 전문가인 수품사가 여기 이제 수품사라는 걸 요약을 쓰는 것보다 수산물 품질관리사 옆에 적어주고 이하 수품사를 한다. 이게 정식입니다. 그렇지만 수분사만 정한다면 적어야죠. 뭐. 수분사가 오간에 따른 검사를 하여 불합격 판정을 하는 것이다. 것이다 정리 줬는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시험장 가면. 간능검사의 공통 항목, 오간에 따른 수산물의 종류별 검사 항목을 준수하여 채점 기준에 평점 3점 이상이고 일정 항목이 없어야 한다. 공통 외관, 손상과 변형이 없고 처리 상태가 우락 5점. 색깔, 선별, 하루, 배루, 활력도, 신선, 냉장품 선도, 냉동품 선도 등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오간을 한다 이런 포인트로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말대로 또 하나 이리 적을 수도 있겠죠.
눈으로 먼저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져가지고 탄력이 있다든지 항문이 도출됐다든지 안구가 쭉 들어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부피로 봐야겠다. 이거 다양하게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오간으로 한다. 그래 적어도 되고 당연 되죠. 이래 적어도 되죠. 뭐 틀렸다. 이거는 그 네. 모델이지 이 차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 그 수산물 품질관리사 전문가가 연수를 받고 전문가로서 시각, 촉각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게 오간 작용하는 갖는 검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갖는 검사는 우리가 합불 판정이 있잖아요. 그 요건을 되어 있지만 일단 탄력을 본다든지 외상을 본다든지 그 안구 도출을 본다든지 이렇게 적어도 되는 겁니다. 근육 경도 수사, 그렇죠. 아가미, 그렇죠. 뭐 내장이 그렇죠. 터진다.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적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준치만 해준 거지 이 기준치를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양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거라도 사람 생각만 다르기 때문에 그 기본 개념만 똑같으면은 답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7입니다. 이거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는데 수산물 검사 방법에서 갖는 검사에서 건조 및 유수 현상 작년의 기출입니다. 제가 이 책이 작년 시험보다 더 빨리 나온 겁니다. 기출입니다. 수산물 특징, 가공 방법, 건조 유수. 작년에 놓았는데 이렇게 적어서 뭐 좋지 않은가 생각했습니다. 건조 유수 개념. 수산물 가공 시 수분의 함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건조하는데 유수나 지질과 산소에 결합하여 산패되는 것이다. 건조 및 유수 검사 방법. 충분히 그레이징하거나 포장하여 건조 유수 현상이 없는 것 5점 이걸 적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저 작년에 그 후배들 적은 이런 게 없었죠, 그죠? 건조 현상이 비교적 없는 것 그 정도에 따라 4점 3점. 건조 유수 현상이 보통인 것 2점, 심한 것 1점. 이렇게 건조 유수 현상을 검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이해갑니까? 그래서 보세요. 충분히 그레이징하고 포장합니다. 그래가지고 건조 유수 현상이 없는 것은 5점입니다. 건조 유수 현상이 비교적 없는 것은 4점입니다. 유수 현상이 보통 2점, 1점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데 검사 기준이 있을 겁니다. 검사 기준까지 못 적어놓은 것 같는데 이게 건조 개념이나 유수 현상을 봤어야 되는 겁니다. 유수란 건제품을 가공할 때 지지가 산소 결합해가지고 일어나는 변폐 현상이다 이런 말을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건조 유수 기준이라고 못 적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밑에 이걸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3점 이상인가 1점, 2점, 3점, 5점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입니다. 아. 기준인데 1점, 2점은 안 좋을 겁니다. 3점 이상 돼야 합격일 겁니다. 뭐 그런 식인데 그까지는 제가 못 적었네요. 저도 보완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보완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이거라고 잠깐만요. 230 작년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적은 걸 한번 볼게요. 24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유소 건조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A 수산물 품질관리사는 지역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보관, 개별 포장하고 있던 냉동 고등어가 다음 같은 사유로 불합격되었다. 예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수산물 품질관리사 설명된 예방법은 뭐고 온도 이런 걸 빼라 이거겠어요. 그러면은 항목 건조 유수가 일어났다. 불합격 건조가 되어 있어가지고 유수 현상이 발생했다. 건조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유수 현상이 발생 안 되게끔 컨설팅을 해야죠. 그런데 답은 뭡니까? 그레이징 수포장 이것밖에 안 적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이것도 못 적었겠죠. 이 친구는 시험이 됐으니까. 그래서 밑에 이제 보충 답안이 놓았고 제가 이제 간평이 그랬잖아요. 건조품, 지질 산소 결합, 유수 현상 언급이 요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험 답안 이것만 적은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적었기 때문에 더 보완해가 적은 그 사람의 심리가 더 적었겠죠. 밑에 보충은 보충입니다. 그래서 뒷페이지 아까 503페이지입니다. D 그러니까 503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되고요. 저는 앞페이지 240페이지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건조 유수 현상이란 수분에 이제 감량하는 그 문제인데 건조가 되더라도
왜냐하면 수분이 너무 건조가 되버리면은 고등어죠. 냉동 고등어가 맛이 사라집니다. 색깔이라든지. 그럴 때 건조가 알맞게 되어야 되는 거고, 그 기준치가 5점이나 4점이 좋겠지. 2, 3점 같은 건 나쁘잖아요. 여기 보면요. 근데 상식으로 볼게요. 건조 유소연산이 보통이다. 이것도 좀 그 상품성이 떨어졌잖아요. 심하다. 역시 1점인데 떨어졌고. 그러면은 1.2점 받으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 503페이지까지 보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뭐야 1.2점이 많으니까 불합격이 처리됐으니까 내가 컨설팅 할 때는 앞으로 충분히 그레이징을 포장해 가지고 잡자마자 한다든지 현장에서 제대로 포장을 하든지 제대로 해 가지고 가장 좋게 상품을 만들어라. 또는 비교적 좋아야 되는 어떤 4선 3선도 있지만 건조 유소하기 위해서는 등온 흡수 곡선 같은 것도 설명하는 거. 냉동을 하고 나면은 마이너스 18도 이하의 동계를 저장을 할 때 그게 있는 냉동고의 그 수분 함량하고 밖에 습도가 높아야 됩니다. 높아야 되는데 습도가 낮아버리면은 안에 있는 수분이 더 날아가거든요. 아무리 그레이징 포장을 하더라도. 그러면은 건조나 유소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말을 좀 더 적어주고 좀 그런 게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문제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일단 끊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해야 감을 잡으니까.